우리가 구조주의에서 중요한 것이 텍스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텍스트. 이 텍스트 이론. 그 다음에 그 언어에 있어서 그 signifiant, signifié, sens, référence 뭐 이런 개념들이 구조주의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 개념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조주의에서 이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원래 텍스트가 이제 뭐 본문이다 뭐 그런 뜻이 있잖아요. 본문. 이 텍스트는 결국 이제 구조를 말합니다. 이 구조주의에서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구조를 텍스트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구조주의에서 그 무의식, 그 다음에 뭐 문화, 그 다음에 언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드는데 대표적인 것을 언어로 봅니다. 언어. 그래서 language, 불어로는 랑그, 이 랑그, language, 언어. 이 랑그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 바롤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둘 다 말이다 이제 그런 뜻인데 불어로 이 랑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조주의적 차원에서 그 언어가 하나의 이제 구조를 이루고 있는 언어를 말하는 거고요. 랑그. 그러니까 그 쉽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전을 생각하면 돼요. 사전. 이 사전이라고 하는 것이 말에 대한 사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언어에 대한 하나의 이제 구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구조를 이렇게 밝혀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랑그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바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 말을 이제 사용하는 것인데 말 사용. 그 말 사용할 때는 이제 그 인간의 의식이 들어가는 거죠. 말을 사용할 때, 말을 할 때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의식이 어떻게 말을 할 건가, 그렇게 해서 말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나눈 거 보면은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의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구조에 무의식이 있고 언어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문화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럴 때 구조에 있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랑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식에서는 이 말 사용입니다. 말 사용. 바롤이라 같은 언어라 하더라도 말을 사용할 때는 의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는 바롤 말 사용이고요. 이 순수한 이 구조주의 입장에서 다루는 언어는 바로 랑그, 사전적인 언어다, 랭귀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랭귀지, 언어로서 랑그의 체계, 그러니까 랑그의 체계로서 하나의 이 사전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그 나름대로 세상을 딱 이루고 있잖아요. 그 사전, 한국어 사전 같으면 가나다라부터 시작해서 쭉 그 끝까지 가해서 그 하까지 쫙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쫙 되어 있는, 그 전개되어 있는 하나의 체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체계를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 구조주의를 우리가 이해하자면 그 언어학자, 구조주의 언어학자 페르디낭드 드 소시르, 페르디낭드 드 소시르의 그 언어학, 구조주의 언어학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 잘 알 것이라 생각되고, 이러한 차원에서 이 랑그의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텍스트다. 그리고 이 바로 말 사용은 이 구조주의에서 이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에서 이제 다루는 것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랑그,
그러면 이 랑그 우리가 사전을 이제 우리가 그럼 공부해 본다면 이 사전도 우리가 이제 쭉 이렇게 볼 때에 예를 들어서 영어 사전 같으면 A, B, C, D 순으로 알파벳 순으로 돼 있죠.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이 사전을 인간 의식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이 구조적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이 구조 자체가 오히려 인간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인간 의식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예. 구조가 오히려 의식에 영향을 미친 것이고, 그래서 이런 순서는 그 인간 의식에 앞서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또 그게 합당한 그 설명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도. 그래서 A, B, C, D 순으로 이렇게 쫙 되는데 이 순서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정했느냐? 뭐 사람들이 모여서 자 우리 사전 만들 때 A, B, C, D 이렇게 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사전이 만들어졌느냐? 그게 아닙니다. 원래 이 A, B, C, D 저 알파벳 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들이 약속해서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요. 사람 의식이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어느 시점인가 모르겠지만 그게 사람들 이 구조 속에 딱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전을 보게 되면은 이 A에서 B까지 이르는 이 과정에도 보면은 뭐 A 쭉 A 뭐 B 뭐 그다음에 AC 뭐 AD 이런 식으로 또 쫙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B가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 사전 왼쪽 편에서 이 주어져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시니피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부분을 시니피앙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말을 이렇게 드러내는 이렇게 그 말을 이렇게 밖으로 탁 드러내는 것이다. 뭐 그런 의미. 그래서 기표. 뭐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기표다. 이 표기를 해서 드러내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B 부분에서 뭐 보이 그러면 이렇게 그 우리가 귀로 들을 때 보이 혹은 글로 쓸 때 보이 이렇게 보이 말하면 탁 드러내잖아요. 이게 시니피앙이고 그럼 보이가 이 사전 오른편에 소년 이렇게 이제 설명이 쫙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그래서 뭐 어린 청소년 시절에 남자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게 보이겠죠. 그러면 이 설명되어 있는 이 부분은 그 이 드러낸 이 시니피앙이 우리가 들을 때나 글로 쓸 때 탁 이렇게 그 드러내고자 하는 무슨 이렇게 말이 딱 드러 나왔을 때에 이 시니피앙이 딱 달라붙을 수 있는 의미, 이쪽은 의미 쪽이 되는 거고 여기는 표시하는 쪽이 되는 거고 이쪽은 의미 쪽이 되는 거죠. 설명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이 보이라고 하는 말이 그 발음이든 뭐 글이든 간에 그 무엇을 하나 이제 그 표시에 드러낸다면 그 표시에 드러낸 것이 달라붙는 의미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 이쪽에 있는 의미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시니피에다. 그래서 기의다. 표시된 기록된 의미다. 기의다. 이렇게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이것이 사전에
랑그의 체계인 거죠. 그래서 랑그의 체계는 시니피안과 시니피에의 이렇게 연결 고리가 이렇게 쫙 어떤 그 순서대로 기존에 주어진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쫙 이렇게 있고 한글 같으면 뭐 가나다라로 시작해서 히어까지 이렇게 쫙 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니피안과 시니피에의 서로 연결 고리 이것이 바로 랑그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구조주의에서 이 텍스트라고 하는 건 랑그의 체계죠. 랑그의 체계. 이 랑그의 체계인데 이 텍스트 안, 텍스트 밖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럼 텍스트 바깥이라고 하는 말은 뭐고 텍스트 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텍스트 안이라고 한다면 이 랑그의 체계 안에서 다 소화될 수 있는 얘기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했듯이 이렇게 시니피앙이 하나의 시니피앙이 어떤 시니피에 이렇게 서로 상응하는 이런 이제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 이 체계 안에서 이해되는 것, 이게 이제 시니피안과 시니피의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텍스트 안이고요. 텍스트 밖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 시니피에가 원래 이 시니피에는 텍스트 밖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텍스트 밖이라. 그 왜 텍스트 밖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자 보세요. 이 보이라고 이렇게 기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보이를 설명을 해주는 것은 이것은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한 소년이 아니라 보편적인 입장에서 잘 들었어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그리고 개념화된 차원에서 설명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나 청소년 중에 남자를 가리키는 말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 어떤 구체적인 A나 B라고 하는 소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 전체를 자 보세요. 소년 전체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차원에서 개념화를 했다는 겁니다. 개념화. 이것이 결국 뭘까? 이것이 결국 뭐냐 하면은 인간 의식이 만들어낸 이데아와 같은 성격이에요. 이게 시니피에가 원래. 그래서 자 여기 구조에 보면은 구조는 의식을 지배한다고 했는데 이 구조가 텍스트라고 했는데요. 이 구조 텍스트 바뀌다 그러니까 구조 바뀌죠. 즉 의식을 말합니다. 의식. 그렇죠? 의식은 구조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 바깥에 있는 이 의식의 작용으로 인간 의식의 작용으로 만들어낸 것이 뭡니까? 이데아 아닙니까? 이데아. 인간 의식이 개념화를 하고 보편적 개념화로서 만들어낸 것이 이데아죠. 플라톤의 이데아. 뭐 형이상학, 종래 형이상학입니다. 종래 형이상학은 전부 다 인간 의식이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보편적 개념화로서 만들어낸 것이 이데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인간 의식이 보편적으로 만들어낸 이데아가 이 시니피에드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의미를 이렇게 발생하더라.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니피에는 결국 텍스트 밖에 있는 겁니다. 텍스트 밖에 시니피에가. 예?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예를 또 하나 들어봅시다. 아까 뭐 보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책상이다. 우리 한국어 사전에 책상이다. 책상 그리고 말을 한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의 귀에 울리는 책상이라고 하는 그 음파로 딱 때려주는 그 음이나 글로 딱 써서 책상이라고 이렇게 쓰는 이것이나 이런 거는 기표죠. 시니피앙이에요. 근데 이 책상이 뭘 의미하는가, 우리 머릿속에서 뭘 의미하는가라고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이 책상에 대한 설명이 사전 오른편에 있습니다. 책상 오른편에 있죠? 이 설명을 들어보면 이 설명은 어떻게 해놨습니까? 이 설명은 구체적으로 무슨 이 책상이다 저 책상이다 그게 아니라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이데아적으로 서술을 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도구라고 이렇게 의미로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 오른쪽에, 이 사전 오른쪽에 책상을 설명하는 이 기의 시니피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A다 B다 뭐 구체적인 어떤 책상 이거냐 저거냐 구체적인 책상이 아니라 그 책상에 대한 그 보편적이고 개념화된 그런 의미를 이 기 쪽에 이쪽에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그 순수한 이렇게 그 랑그의 체계 안에 이 텍스트 안에 체계 안에 들어있는 그런 텍스트 안에 어떤 것이 아니라 벌써 텍스트 밖, 구조 밖, 즉 의식에서 내려온 이데아란 말이에요. 이데아. 이것이 원래 시니피에의 개념이에요. 시니피에. 근데 그래서 이 시니피에를 선험적 시니피에다. 선험적. 시니피에 트랑송동 딸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니피에 트랑송동 딸. 이 시니피에 트랑송동 딸이라고 한 이 이유는 선험적 시니피에라고 한 거죠. 선험적이다? 경험에 앞서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책상, 저 책상이 아니라 경험을 떠나 있는, 경험에 앞서 있는 개념화되고 이데아적인 보편적인 시니피에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텍스트 바깥에 있는 겁니다. 이 시니피에 트랑송동 딸이라고 하는 것은 선험적 시니피에고 이것은 텍스트 밖에 있는 것이다. 그것 텍스트 밖에 있는 거죠. 예. 즉 구조 밖에 있는 의식의 산물이다. 인간 의식의 산물이다. 그 얘기죠. 예. 인간 의식의 산물로서 이데아적인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왜 이 텍스트 안 텍스트 밖 이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구조주의의 이제 변화를 보게 되면은 이 전기 구조주의만 하더라도 이렇게 선험적 시니피에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구조와 의식이 결국 이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이 구조주의 안에서도 전기 구조주의, 이 전기 그 소시르 언어학자 소시르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전기 구조주의에 해당하는데 이 전기 구조주의만 하더라도 텍스트 안, 텍스트 밖, 텍스트 안과 밖이 서로 이렇게 교차를 했다 이 얘기죠. 예. 결국 시니피앙과 시니피에가 연결되면서 시니피에 트랑송동 딸 선험적 시니피에로서 의식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서로 연결됐다는 얘기입니다. 텍스트 밖을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텍스트
안을 얘기하지만 또 텍스트 바깥도 인정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후기, 기가 왜 이렇게 돼? 기가 이기지. 후기 구조주의에 되면, 후기 구조주의로 넘어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이 시니피에 자체를, 시니피에를 다 없애버립니다. 시니피에를 없애버려요. 시니피에가 없어져요. 스럼적 시니피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은 텍스트 바깥이 인정되지 않겠죠. 텍스트 밖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텍스트 안에서 다 랑그의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자 그러면 의미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 시니피에를 다 없애버렸다? 그러면 책상이라고 할 때 책상의 의미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종전에는 책상이라고 하는 이렇게 시니피앙이 나오게 되면은 이 책상이라고 하는 시니피앙의 의미가, 이 달라붙는 의미가 이데아적으로 설명이 된 텍스트 바깥에 있는 보편적 개념으로서의 책상에 대한 설명들, 이데아적인 거, 그것이 종전에 전기 구조주의 때 시니피에가 인정됐을 때에 의미 발생이 나서 시니피앙과 시니피에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랑그의 체계. 그래서 이 시니피에는 랑그의 체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밖에 있다. 그래서 구조와 의식이 서로 이렇게 상호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근데 후기 구조주의가 되면은 이 시니피에를 없애버렸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책상이라고 하는 시니피앙이 나왔을 때 이 책상이 어떻게 해서 책상의 의미를 갖게 될까? 여기 시니피에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의미를 갖게 될까? 이 물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런 물음이 생깁니다. 자, 그럴 때 이 후기 구조주의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설명인데요. 이것이 어떤 식으로 설명되냐면은 시니피앙과 시니피앙 또 시니피앙, 이 시니피앙과 시니피앙의 이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 그러니까 이 시니피에 자체는 여기는 없어진 거고요. 시니피에는 없어진 거고, 우리가 시니피앙을 보게 될 때는 자 가나다란 봐봐서 그러면 가, 그 다음에 나, 다 이렇게 쭉 나올 때 이 시니피앙 자체만을 두고 보더라도 이 시니피앙과 이 시니피앙 사이에 그 발음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국어 사전에 단어가 5만 개가 수록되어 있는 국어 사전이다. 그러면 자 가나다라 순으로 쭉 되어 있을 것인데 가 해가지고 뭐 가다, 뭐 가, 뭐 내가 주로 이제 많이 드는 이제 얘가 뭐 나로 왔을 때 뭐 나방, 나비, 비읍보다는 미음이 앞서 있죠. 그러니까 나무, 미음보다는 리을이 앞서 있죠. 그래서 나라, 나루, 나, 방, 나비, 뭐 이런 식으로 쭉 될 겁니다. 나라, 나루, 나방, 나비 이런 식으로. 그 사전 보면 그렇게 이런 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나다라 마바스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모음은 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어이 이런 식으로 돼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시니피앙, 그 다음에 이 시니피앙, 그 다음에 이 시니피앙이 있고, 종전에 이제 전기 구조주의 같으면 나라 그러면 여기 설명을 해놨겠죠. 어떤 특정한 나라,
무슨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독일이나 뭐 이런 나라들을 얘기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특징들을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데아적으로 개념화시켜서 뭐 국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는 정치 체계 이런 식으로 이 시니피에가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시니피앙이 이렇게 그 딱 매치될 수 있는 시니피에는 딱 이런 것이고, 이 시니피에는 텍스트 바깥에 있는 트랑송동타란 것이다. 선험적인 것이다. 즉 어떤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 같은 나라가 아니라 주권과 국민과 어떤 그 주권이 딱 이렇게 그 보존되어 있을 수 있는 하나의 정치 체계라고 하는 그런 설명된, 이데아적으로 설명된 그런 시니피에가 나라에 대해서 상응하는 그런 시니피에로서 주어져 있을 것인데, 그래서 의미가 나라는 이런 의미구나라고 그렇게 의미 발생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 시니피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럼 나라는 왜 나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이 나라와 나루와 나방과 나비가 전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다 다르죠. 예. 그 다름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 차이.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이 곧 의미 발생이다. 이제 그 얘기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차이가 있다? 자, 분필은 왜 분필이고 지우개는 왜 지우개냐? 그럼 종전 같은 사고방식에서는 전기구조주의만 하더라도 야 분필 그러면 이거 하얀 분필, 빨간 분필, 뭐 검은 분필, 좀 많이 쓴 분필, 다른 분필, 뭐 재질이 좋은 분필, 나쁜 분필, 그런 개별적인 분필들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서 이데아적으로 칠판에 무엇인가 그렇게 그 글로 써서 의사를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뭐 도구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 분필에 대한 이데아적인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분필이 분필이구나. 우리가 분필 얘기를 딱 들으면 벌써 우리 머릿속에서 그런 이데아를 떠올립니다. 이게 종전의 그 사고방식이고요. 전기구조주의까지 사고방식이고, 분필? 왜 분필이 왜 분필이야? 그러면 분필은 이 지우개하고도 다르고 이 마이크하고도 다르고 이 바닥하고도 다르고 칠판하고도 다르고, 요 분필은 이 분필 그 외에 다른 어떤 시니피앙하고 다 다르다. 그 다름과 그 차이 자체가 분필이 분필되게 하는 것이다. 분필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차이에 종속시키는 것. 그렇게 해서 의미 발생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분필, 그러면 분필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래. 이 세상에 수억만 개의 분필, 그 각자의 분필, 그거를 갖다가 다 이렇게 그 다른 거를 그 사성하고 같은 점을 딱 떠올려서 칠판에 뭔가 쓰게 되는 도구라고 딱 머리에 떠올린 거.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의미 발생합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 물론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익숙해져 있다면 우리 머리 구조는 전기구조주의의 그 영향을 받고 전기구조주의 형식대로 우리가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텍스트 바깥을 아직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머리 구조가. 그러나 만약에 분필? 그래? 분필? 분필이 왜 분필이야? 분필은 책상하고도 다르지. 칠판하고도 다르지. 바닥하고도 다르지. 천장하고도 다르지. 이 시니피에 쪽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이 시니피앙 쪽에서 시니피앙 수없이 5만 단어를 수록한 그 한국 사전이라면 5만 개의 시니피앙이 있는데 그 5만 개 49,999개 다른 시니피앙하고 다른 시니피앙으로서 분필 이렇게 들렸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 자체가 의미를 갖다 주어서
아, 분필이구나. 그렇게 만약에 분필의 의미를 우리가 떠올린다면 이것은 경험 세계 안에서 우리가 떠올린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신입 피해가 없어진 그런 상황에서 이 분필의 의미가 나타난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텍스트 바깥을 인정하지 않은 순수하게 텍스트 안에서 랑그의 체계 안에서만 시니피앙의 체계 안에서, 그러니까 이 랑그의 체계가 결국은 이 시니피앙의 체계입니다. 시니피앙의 체계 안에서만 이해된 그런 텍스트라. 그 안에서 이해된 차원에서 의미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의미 발생이 어떻게 해서 주어지느냐라고 하는 거, 이것이 상당히 이렇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의미 발생이 종전에 이 의식에서 보편적 개념화를 통해서 이데아로 해서 의미가 발생했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입 피해가 인정이 되었을 때에 이 신입 피해에 의해서 의미 발생이 됐을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고요? 그러면 이 분필이라고 하는 말이 딱 들려왔을 때, 신입피해가 딱 들려왔을 때 신입피해가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이 세상에 수억만 개의 경험적인 분필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수억만 개의 온갖 이런 여러 가지 분필들이 있는데, 이런 분필들의 각자의 이 차이점 있잖아요. 차이점은 없어지고, 그렇죠? 차이점은 없어지고 동일한 거 하나, 동일점 하나, 이게 바로 개념을 만들어낼 때 작업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책상이라고 하는 머릿속에 개념을 딱 만들어낼 때는 이 책상 저 책상 경험 세계에 수억만 개의 책상들이 있잖아요. 이 지구상에 수십억 개의 책상들이 있을 겁니다. 이 수십억 개의 책상들 다 서로 다르죠. 재질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낡은 게 더 낡은 것도 있고 덜 낡은 것도 있고, 그러한 차이점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수없이 많은 것들은 그 차이점들은 다 없애버리고 동일한 것, 사람이 앉아서 뭔가 작업하거나 쓰거나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도구, 요거는 같은 점이란 말이에요. 요 같은 점 하나를 떠올려서 의식적으로 이걸 떠올려 가지고, 그러니까 경험에 앞서 있는 겁니다. 경험하는 책상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경험되지 아니한 선험적으로, 경험에 앞서서 선험적으로 이렇게 신입회를 만들어 가지고 동일점을 하나 끄집어내서 개념화시켜서, 그게 바로 이데아거든요. 예. 그런 이데아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신입회가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차이점을 없애버렸습니다. 차이점을 말살해버렸습니다. 수억만 가지 책상이나 수억만 가지 분필들의 각각 차이점을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동일점 하나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했다. 근데 이제 신입 피해가 없어지고 순수하게 텍스트 안에서, 랑그의 체계 안에서, 즉 신입피앙의 체계입니다. 이제는 신입피앙의 체계 안에서 신입피앙 1, 신입피앙 2, 신입피앙 3 이렇게 해서 5만 단어 같으면 5만 개의 이제 신입피앙 5만 번까지 촉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 분필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책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책상은 왜 책상이냐? 이 책상의 신입피앙과 다른 49,999개의 신입피앙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차이점을 오히려 부각시켜서 또 선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이 경험 세계에서 그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 차이점을 딱 끄집어내어서, 그래서 책상은 책상이고 분필은 분필이고 나무는 나무고 나방은 나방이고 나비는 나비인 것이고,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드러냈다. 그래서 의미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러한 의미 발생은 텍스트 밖에 있는 의식에서 전혀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만 차이에 의해서 시니피앙의 차이에 의해서 저절로 의미가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텍스트 안만 즉 시니피앙의 체계만 인정하는 거지 텍스트 바깥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텍스트 밖 의식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의식이 만들어내는 이데아적인 그런 선음적인 시니피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후기 구조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